계약한 대로 도면대로 시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도는 건축주님들께서 현장에서 파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시공을 하실 때 물론 시공사를 믿고 같이 계약을 하신 거겠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한다면 혹시라도 누락될 수 있는 부분들은 건축주님께서 이렇게 챙기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가 김선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좋은 집 짓기 시리즈의 일환으로 목조주택에서 내진 설계가 이루어지는데 이 구조도면을 읽는 방법, 건축주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사무소에 보통 설계를 의뢰하시게 되면 건축사 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건축 도면을 그리는 거, 그리고 이 건축 도면과 기타 도면들을 바탕으로 해서 인허가 접수를 하고 공무원분들과 협의를 해서 건축주님의 이런 건축물을 실제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각종 외주 도면들이 있습니다.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영역 외에 이제 구조 파트, 그리고 전기나 소방이나 설비 같은 이런 외주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가장 좀 중요하게 요즘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구조에 관련된 이슈들이 많거든요. 지진도 이제 발생을 하고 우리나라도 내진에 대한 횡하중에 대한 구조 계산값을 점점 중요하게 생각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 계산에 대한 부분도 소규모까지 이제 확대가 돼서 단독주택을 시공하시더라도 이제 허가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구조 계산서를 허가 때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샘플로 남양주에 진행했던 구조 계산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구조기술사분한테 넘어오면은 이런 형태 보고서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페이지는 이렇게 구조 계산서라고 해서 이제 개괄적인 개요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구조기술사분의 그 자격증 도장이 이제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내진 설계를 하기 위한 바탕, 기본 베이스들이 이제 앞부분에 나오게 되고요. 이 앞부분은 이런 내용들을 베이스로 해서 설계가 되었구나라는 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바로 구조 평면도와 부재도입니다. 설계 비용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제 시공 비용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시공 비용에서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재나 자재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값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부재의 자재들을 다 결정을 해서 나온 도면을 가지고 시공을 한다면 누가 시공을 하든지 간에 자재값은 똑같이 나와야지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 놓은 도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구조 평면들을 보면은 가장 많이 보시는 부분들이 이제 1층의 구조 뼈대가 어떻게 생길 거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기초 위에 올라오는 부재들입니다. 제대로 된 자재들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부재 일람표를 이제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부재 일람표를 쭉 순서대로 보시면은 맨 처음에 시어월 스케줄이라고 해서 이 첫 번째는 이제 전단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단벽이라는 거는 네모 박스를 만들었을 때 옆에서 밀었을 때 얘가 이제 옆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주는 이제 가세 역할을 하는 벽을 이제 전단벽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보통은 이제 그 테두리에 있는 벽들이 이제 SW라고 해서 시어월 이 전단벽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베어링 월이라고 해서 가운데에 있는 내력벽들은 이제 두 번째 BW라고 된 기호들이 이제 이거는 수평 하중이 아니라 수직 하중에 대항하는 벽식 구조에서 내력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NW가 있는데 요거는 비내력벽을 보시면 되고요. 비내력벽 같은 경우는 이 하중에 대한 부담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가장 약한 부재가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NW로 되어 있는 부재들은 나중에 입주해서 사시다가도 과감하게 철거하셔도 집의 하중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벽이 세워졌으면 그 위에 장선을 깔아야 되는 이 슬라브 역할을 하는 장선, 요거는 이제 FJ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선을 깔고 또 벽체가 올라가 마지막으로 지붕을 덮게 되는데, 이 지붕의 석갈에 해당되는 게 레프터, RF 요 기호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BM은 이제 그 석갈의 내부에서 보호의 역할을 하는 친구들,
그리고 HDR은 이제 계고부에서 인방 역할을 하는 친구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들을 받치고 있는 것들은 이제 기둥, 컬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나서 여기 기호를 다시 보시면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 테두리를 보시면 SW1, SW1, SW1이 이렇게 테두리를 쭉 감싸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테두리에 들어가는 이 벽체에 대한 규격들은 SW1을 원대로 시공해라 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옆에 시어월 스케줄 표를 보시면 SW1은 스터드, 여기가 스터드는 이제 구조목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SPF는 이제 나무의 수종입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는 나무 수종이 SPF 2등급 이상 구조 자재를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중에서도 38에 140, 그러니까 두께가 38, 너비가 폭이 140, 그리고 이 길이는 여기 현장 치수에 맞춰서 이게 골뱅이 406이라는 거는 406mm 간격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SW1을 구성하는 벽체들은 SPF 목재들을 38에 140 짜리의 스터드들을 406 간격으로 시공을 해라 라는 그런 표시들이고요. 전단벽을 확인을 하고 나서는 내부에서는 내부 내력벽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내력벽은 보면은 BW2 또 BW2 대부분이 이제 BW2 메인으로 쓰는 것들이 BW2의 일람표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등급 SPF 2등급 이상의 목재를 쓰게 되어 있고 38에 140짜리의 406 간격,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단벽과 내력벽이 같은 부재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볼 게 이제 파란 점과 빨간 점이 있는데요. 파란 점과 빨간 점은 이제 기둥과 홀다운 자리들입니다. 전에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홀다운 같은 경우는 위치들이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 동그라미가 바로 홀다운 자리들인데요. 홀다운은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에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스터드들과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스터드들과 그림만 보셔도 스터드는 최소 2겹을 이상을 써라. 근데 보통 이 전단벽에 들어가는 스터드들은 한 겹씩 406 간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스터드 홀다운이 연결되는 부분은 2겹을 써라 라는 내용이 여기 시방 내역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기초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둥자리들도 보입니다. 내력벽 구조이기는 하지만 이런 보드를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빨간색 네모나게 표시된 부분들이 바로 기둥자리인데요. 기둥은 별다른 표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시방에 보면은 표시 안 된 기둥은 모두 C1을 적용해라 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는 전부 다 표시가 되지 않은 기둥들이고 C1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만들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층과 지붕의 평면도가 다음 장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2층의 바닥 역할은 슬라브 역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FJ가 바로 이제 슬라브의 기호인데요. 슬라브 기호는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긴 화살표와 실선으로 되어 있는 짧은 화살표가 있습니다. 짧은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긴 화살표가 표시된 데까지 반복해서 깔으라라는 내용이고요. FJ2 먼저 보면 38에 조금 더 두꺼운 286짜리 장선을 406 간격으로 깔아라. 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현장에서도 이 장선의 방향이 구조도의 방향과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1층에서 표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이제 바로 BM이라는 부분이고요. 이 BM은 보시면은 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호의 역할을 하는 애들입니다. 빨갛게 표현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BM4는 여기 빔 스케줄에서 보시면 38 두께는 다 동일하고, 이게 286짜리가 3겹을 친 거를 BM4의 보로 이제 명명하고 있는데요. 이 BM4 있는 데는 요걸 3겹 친 거를 걸어주면 되고요. 조금 거리가 먼 이 장스판 요 부분은 BM5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BM5는 조금 다른 기호가 써져 있는데요. 여기에 PSL 89 곱하기 302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PSL은 패러램이라는 자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한 개구부, 짧은 개구부들은 이제 HDR 헤더들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헤더들은 이런 문들 위에 인방처럼 걸쳐져 있는 친구들이고요. 헤더들도 대부분은
세 겹을 겹쳐서 이렇게 시공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문들 위에 이렇게 인방처럼 걸려있는 모습들을 봐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시간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현장에서 계약한 대로 도면대로 시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도는 건축주님들께서 현장에서 파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시공을 하실 때 물론 시공사를 믿고 같이 계약을 하신 거겠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한다면 혹시라도 누락될 수 있는 부분들은 건축주님께서 이렇게 챙기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구조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제가 좀 다뤘으면 하는 컨텐츠들도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또 구조도뿐만 아니라 또 더 좋은 내용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가 김선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